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버피아 뉴스 아침 방송 3월 2일이 됐네. 벌써 1월 2월이 다가고 3월이 됐습니다. 이제 3월이 돼서 이 따뜻한 그런 기운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꽃샘추위도 반복이 되면서 우리에게 봄날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봄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방송 소식은 어저께 3.1절입니다. 3.1절은 생각나는 사람은 유관순 누나가 생각이 나는데, 유관순 누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은 요즘 이 상처 본인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들 상처란 어느 경우도 날 수 있는데, 그런 상처를 어떻게 아물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소식. 그리고 실버피아 뉴스 아침 방송이 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다루는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지금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접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골고루 노인복지 또는 이제 복지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새로운 판례들 이런 것도 좀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관련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3.1절입니다. 3.1절에는 우리가 유관순 누나라고 하죠. 유관순 열사를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에서 유중권 이소재 부부의 둘째 딸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6년에는 이화 학당 고등과정을 입학을 했습니다. 1919년 아우네 정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아버지 유중권은 일제 헌병에 총검에 찔려 끝내 숨지고 본인은 외경에게 첩보당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징역 3년형을 받았으나 이 법정 모독죄가 추가되어 7년형으로 늘어나고 교도소 안에서도 시위 계획을 세우다가 발각되어 혹독한 고문에 신음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1920년 9월 28일 결국 옥사를 하게 됐습니다. 옥사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시신의 인도를 요구하지만 일제는 고문 사실이 드러날까봐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화학당의 프라이 부장은 국제 여론에 호소하며 시신 인도를 요구한 끝에 그 시신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시신은 아주 끔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손톱과 발톱이 모두 다 뽑혀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죠. 코와 귀가 잘려나가고 머리카락이 가죽째 뽑혀져 있기도 했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와 머리와 몸통이 따로따로 잘려져 6토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10월 10일 시신을 넘겨받고 이틀 뒤 서울 정동교에서 열사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시신은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에서도 편히 잠들지 못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무덤조차 유실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일제 공사로 이태원 공동묘지의 유골을 미아리로 이장하면서 유골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후 열사의 유골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 맨몸으로 일제한 하였던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애국 열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3.1절을 맞이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의 명언 중에는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이다. 대한 사람인 내가 너희들의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너희가 나를 처벌할 권리도 없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니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유관순 열사는 명언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3.1절을 항상 지나면서 그저 하루 휴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유관순 열사의 그런 뜻을 깊이 새겨서 우리가 왜 나라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화제의 그런 판례로 지난번 간통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통죄 위헌재판이 열려서 위헌이 성립이 되기 전에도 사실은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도 이 법원에서는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등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전과자로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나 집행유예 결격자를 제외하고는 간통죄가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간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자료는 약 한 3천만 원 정도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통죄가 위헌으로 돼서 이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이제 그 위자료 청구, 민사적인 그런 처리는 가능하게 돼서 그 내용을 많이들 다루곤 하는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면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민사재판을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법 제750조, 751조에 따라서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받은 상대 배우자는 간통죄 고소는 별도로 배우자 또는 간통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2004년 다 1899 판결에서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란 제3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므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즉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상간자의 간통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는 간통죄 고소와는 달리 혼인해소나 이혼 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염려하는 것은 이제 그 보통 이혼의 사유가 귀책 사유가 있는 그런 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게 법이 없습니다만 이 그 위헌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그 간통죄가 이혼 소송에 승소함으로써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주변에서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그 현장을 확인하고 어느 일정 기간에 그 이혼 소송을 한 상태에서 그 고소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졌죠. 형사처벌이 없어졌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잘 차별화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요양병원 소식입니다. 그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이미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를 전부 다 했었죠. 아주 작은 시설도 스프링클러를 전부 다 마무리했었는데 이제 장성 화재 사건의 여파로 요양병원도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1160곳이 초긴장 상태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먼저 이 소식을 좀 정리해드리면 지난 2월 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당 정액제 수가 개편을 앞두고 전국 요양병원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월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 말 또는 2월 또는 3월 입법 예고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아직 입법 예고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태에 따른 후속책으로 신설 요양병원과 별개로 기존 요양병원 2014년 현재 1265곳인데 기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시설 설치에 따른 요양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정안 시행 후 3년간의 유예 기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사실은 요양시설은 모두 자가소유, 큰 요양시설은 자가소유지만 이 작은 요양시설들은 임대를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한 요양병원이 본인 부담금을 모두 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이 1억 원 이상 고가라는 점에서 유예기간과 무관하게 요양병원의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과 동일한 지원 여부를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요양원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는데 자금을 지원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미 돼 있는 시설은 지원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그런 얘기고요. 안전처 소방제도과 측은 복지부와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기존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면서 유예기간 후 미설치된 요양병원은 과태료 200만원과 행정명령 등 벌칙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양병원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일정 정액적 수가 개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중증도에 따른 7개 환자군 체계 중 경증 환자군을 요양시설로 내려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양병원에게는 희소식이죠. 복지부가 판단하는 경증 환자군이 신체 기능 저하군과 인지 장애군, 문제 행동군의 환자 비율이 2008년 25.3%에서 2013년 43.5%로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사회적 입원으로 통칭되는 장기 입원 환자군도 수가 개편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체계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체계인 요양시설 사이에 혼재된 기능을 수가 체계로 재정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게는 굉장히 힘든 소식이 되겠지만 요양시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제하고 요양병원 경증 환자와 불필요한 장기 입원 환자의 수가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까지 수가 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양병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지방요양병원장은 화재 예방 취지를 살리면서 설치 비용이 3분의 1 수준인 간이 스프링클러가 대안이라면서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라 지원하면서 중증 노인 환자가 있는 요양병원은 민간 소유를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형평성 없는 일이 이 바닥에서 한두 개인가요? 요양병원 협회 한 임원은 경증 환자를 요양으로 보낸다는 발상도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이 공표한 재정 중립 약속이라고 말하고 노인 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요양병원 수가를 높여서 현 건강보험 지출 파일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도 상당히 보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소식은 그냥 소식이라기보다도 좀 상처라는 제목으로 한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몇몇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임에는 왕따당한 독수리, 배신당한 독수리,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제일 불행한 독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자라고 우기는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언덕 밑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갑자기 저 멀리서 영웅 독수리가 날아와 너희들 지금 뭐해? 하고 소리쳤습니다.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말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요.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영웅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몸 곳곳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몸의 상처들을 봐라. 이건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다른 독수리에게 핥혀진 자국이다. 이건 비바람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훨씬 많아. 상처가 없는 새가 어디 있겠냐?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들만 상처가 없을 거야. 자, 일어나 날자.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풀잎조차도 상처 없는 풀잎이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듯이 사람은 사람만큼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런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은 서로 어루만져주고 서로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때문에 우리 많은 상처들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단체들, 개인들, 협회들, 이런 모임들, 기관들, 이런 모임들이 우리가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같은 입장에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 상처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일 때 그 상처가 곧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오늘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또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버피아 뉴스 아침 방송이 꼭 노인 장기 요양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 두 달 동안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주요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 3월 달부터는 복지의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서 조금 더 체계화한 그런 뉴스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 복지 관련 영상 소식들은 꼭 현장 중계 아니라도 녹화 방송을 통해서 계속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잘 살펴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